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을의 박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소독의 생활화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소독, 집단 방역과 개인 방역, 소독제를 구분하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단 방역용 소독제와 개인 방역용 소독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환경부에서 허가한 소독제에도 집단과 개인이라는 용도 차이가 있나요? 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 방역용 소독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가 방역용 소독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집단 방역용 소독제는 방역복과 장비를 갖추고 방역 전문가가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이며, 자가 방역용 소독제는 장비를 갖추거나 전문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인이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집단 방역용 소독제는 방역 전문 업체에서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개로 두고, 이건 추후 다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가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자가 방역용 소독제로 개인 방역을 생활화하면 되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분무하고 살균 소독용 물티슈로 닦고 네. 또 다시 분무한다. 뭐 이거 하라는 이야기신 건가요? 글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풀어갈까 합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 소독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살균 소독제가 뭘 하는 것이지요? 살균 소독이니까 세균을 죽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균이라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죠. 사람도 생명체인데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살균 소독제는 미생물이나 병균과 같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으로 인체에는 조금 덜 해로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에게 조금 덜 해로운 살균 소독제라 해도 피부나 눈이나 호흡기에 안전한 살균 소독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호흡기가 약한 분이나 기저질환인 전식과 같은 질병이 있는 분은 분무된 살균 소독제가 자칫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꼭 살균 소독 시에는 위생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용해야 됩니다. 제품에 따라 냄새가 나거나 2차 부산물을 생성하는 제품도 있으니 환기는 기본이며 분무만이 아니라 꼭 닦아내야만 합니다. 분무하고 살균 소독용 물티슈로 닦고 다시 분무한다. 요거 하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특히 영유아는 빠른 행위로 인해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소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수건으로 소독제의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 말고 좀 더 깊게 자가 방역용 소독제로는 어떤 게 좋은지, 제품에 따라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세요? 네. 좋습니다. 브랜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명으로 설명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염소 화합물인 락스 같은 경우 살균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만 특이한 냄새와 변색, 착색, 표부 효과를 갖고 있고 소독 후 10분간 건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줘야 되고 섬유 변색 및 금속 표면 손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희석시계 사용하게 하는데 사용 직전에 희석시계 하고 농도를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락스는 세탁 세제로 알고 계시죠? 네, 교수님. 저 개인적인 판단으론 락스는 세탁 세제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소독제 경우에는 1분 이내 소독되기에 살균 소독 효과는 탁월하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성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인 경우 손상을 줍니다. 또 고농도 알코올을 전기로 흡입하게 되었을 때는 호흡기 자극 유발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급 아모늄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이한 냄새도 싫지만 의료의 경우 살균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호흡기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실수로 흡입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살균 소독제가 무해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호흡기 감염병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급 아모늄 화합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살균 소독제가 네. 100% 무해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 덜 피해를 주고 효과는 탁월하고 2차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고 냄새도 적고 우리의 건강한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쁘게 2차 부산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말은 2차 독성을 생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교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제나 소독제 같은 화학 제품 소비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네. 10월 말 뉴스에서 인체에 무해, 소비자 기만하는 살균제 과대 광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균제는 유해 생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다수의 제품들이 사람과 동물 등의 나쁜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살균제의 표시, 광고에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 자연 친화적, 인체, 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소비자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걸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성 유사 표현 사용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환경부에서도 현명하게 추진을 하고 있네요.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당한 조치라 판단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집단방역과 개인방역, 소독제를 구분하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과 위생은 이미 생활화된 것처럼 이제 방역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많이 짧아져 3년에서 5년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이 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소독, 개인 방역의 생활화는
자가소득이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방역은 나부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결론은 방역은 나부터.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